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혜은이고요. 금요일 이 시간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혜 아나운서. 네.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처음 든 생각이 있을 거고 그 후에 다듬어진 생각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 은혜 아나운서의 처음 든 금요일에 대한 생각 어떤 게 바로 떠오르세요? 주말이다. 불금, 치맥. 맞아요. 너무 단순했나요? 근데 이게 정말 생각 없이 바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최대한 적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거를 인지적 구두쇠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되게 참신한 표현이네요. 그래서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고 많으면 골치가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맞아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골치가 아프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바로 내일 주말이다. 맞아요. 이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냥 뭐 직감대로 처음 든 생각대로 오늘 하루를 좀 보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금요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가벼운 하루 바로 금요일입니다. 네, 부동산 알짜 투자처를 찾고 계신다고요? 부동산에 있어서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할지 그 타이밍을 찾고 계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상담 전화 진행해 드리고 있거든요.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여러분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내외 매물콕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장혜은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부동산 사이다가 진행이 되는 스튜디오 아닙니다. 저희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는데 지금은 1시 생방송이 끝나고 이제 스튜디오가 살짝 비어있는 시간에 들어와 봤어요. 자, 저희가 부동산 사이다가 약간의 개편을 하면서 그 전과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보이시죠? 저희 화면에서 우리 능력 있는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고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저 화면에서 뭐 강의도 해 주시는데 매주 화요일, 수요일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민 이사님 화요일, 그리고 황태원 대표님 수요일에 출연을 하셔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뜨거워요. 앞으로도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고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세무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잖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거 아마 세금 문제일 겁니다. 세금 문제를 저희가 또 1시간 동안 통으로 여러분들 해결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요즘 어디 세무서 가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들어줍니다 하는 고민도 많더라고요. 저희 목요일에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함께 또 세무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금요일은 투자처, 좋은 투자처들 저희 MC들이 쏙쏙 꼽아서 소개를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월요일은 저랑 유연 아나운서가 부동산 뉴스와 관련돼서 쫙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일 월요일 화, 수, 목, 금은 오후 1시는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번호 026007번에 8339번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많이 주세요. 안녕. 네,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알짜 투자처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투자처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외 매물콕에서는요, 핫한 투자처 3곳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내외 매물콕 첫 번째 은평구 불광동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고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다세대 주택 두 번째, 세 번째 미국 뉴욕 맨하튼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한 부동산 사이다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불광동 다세대, 영등포의 다세대입니다. 좀 대표적인 저평가된 지역이지만 개발 호재가 넘쳐나서 미래 가치가 밝은 두 지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릴 거고요. 뉴욕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는 매물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 좀 투자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짜 투자처는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네, 위치는 은평구 불광동 36호선 연신내역 도보 8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2021년 11월 준공 예정이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23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8.32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층수는 5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 2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를 활용하시면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신내 3호선 6호선역에 인접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참 개발 호재도 많고요. 입지도 참 좋은 곳 중에 하나로 손꼽히죠. 맞아요. 입지 여건 먼저 볼게요. 네, 입지 여건 보시면 일단 지도를 통해서 보실게요.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3호선, 6호선 보시다시피 연신내역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로 활용하실 수 있는 위치, 거기에다가 주변 상권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먹자골목, 그리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로데오 거리까지 상권이 잘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입지적으로 보셨을 때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실 때 필요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또 다세대 주택이기도 하고요. 근처에 또 바로 도보권에 은평 구립 도서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6호선 독바이역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도보권에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려보실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자랑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직장과의 위치 선정이 중요하실 텐데 직주 근접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보여드릴게요. 3, 6호선 연신내역 지하철을 이용하시게 되면 마곡, 상암 DMC,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용산, 종로구 중구까지의 지금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도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사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주를 꿈꾸고 계신데 그만큼 뭐 개발 호재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입지가 탄탄하고 직주 근접에 용이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초역세권입니다. 3, 6호선 연신내역에 위치해 있고요. 심지어 신축 매물이니만큼 탄탄한 임차 경쟁력을 자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또 개발 호재하면 연신내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들이 큰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뭐 먼저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가장 큰 교통 여건부터 말씀을 역시나 드릴게요. GTX를 먼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서울 집값과 전셋값을 들썩들썩거리게 만든다는 GTX 호재를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이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GTX A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앞서 말씀드린 연신내역에서 지금 강남역까지, 그러니까 삼성역까지 강남을 인접할 수 있는 지금 구역을 두 정거장으로 이용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강남까지 1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GTX A 노선을 활용하시게 되면. 네. 그리고 기존에 지하철 3호선과 지호선 6호선도 보시게 되면은 연신내역에서 출발해서 을지로나 종로까지 10분대로 이동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DMC 상암까지도 역시 10분대로 이동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더블 역세권이었다면 3, 6호선에 GTX A가 2024년에 개통되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
겸허하고요. 강남과의 직주 근접도 상당히 용이해지고 1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신분당선이 서북부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위치한 도보로 활용하실 수 있는 독바이역에 여기에 이제 연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혜까지 다 누리게 되면 자, 교통 여건만큼은 기존에 이제 도심으로서의 접근성은 워낙에 좋았었고요. 뿐만 아니라 강남으로서의 접근성까지도 아주 짧게 이동 시간 10분 내로 이렇게 이동해 보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해진 교통 여건 더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워낙에 큰 이제 개발 호재들이 굵직굵직하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통 호재를 살펴주셨는데 사실 네. 연신내 하면은 일단 교통 호재를 자랑하긴 하지만 또 하나 연신내 하면은 약간은 제가 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된 지역이에요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곳이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신전략 거점이라고 해서 세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연신내 불광지역,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온수 역세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인 연신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되면 뭐가 좋냐면요. 네, 뭐가 바로 좋아요? 서울시에서 대놓고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 그런데 업무지구, 주택 그리고 상업시설까지 골고루 역세권 위주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정말 네. 고루고루 다 개발이 되는 네. 거네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생활권도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역세권도 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 주변으로 해서 60만 제곱미터를 지구 단위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곧 실행이 될 거니까 그 역 주변으로 해서 인근으로 해서 유동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요. 상권이 또 활성화되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그 개발 수혜를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짚어봤는데 연신내 하면은 뭐 마곡도 그렇고요. 그리고 상암 그리고 도심까지의 직주 근접이 지금도 용이한 곳인데 GTX가 들어왔을 때는 강남 거까지도 뭐 10분, 20분 내에 생활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제 직장인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좀 강남 권역에 있지만 강남 권역이나 또 혹은 뭐 마포 이쪽에 계시지만 그쪽으로 출근을 하시지만 그쪽에 너무 아파트 값이 비싸서 좀 많이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대체 주거지로 꼽는 곳이 바로 연신내인데 앞으로 더더욱 이게 좋아질 거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발전이 될 만한 곳에 위치한 물건의 특징은 어떤가요? 네, 물건 특징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이 지역이 이렇게 약간은 낙후가 되고 골목도 가파르고 이런 재개발, 재건축 그런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건이 지금 이미지는 없지만 2021년 11월 준공 예정이거든요. 신축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에 이런 투룸 구조의 신축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 여건 속에서 이렇게 낙후되고 노후된 주변의 여건 속에서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는 희귀성을 갖고 있는 신축 매물이라는 점 집중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면 주변의 집가 상승 기대되는 측면 아실 테고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곧 철거를 하게 되고 이미 철거가 되는 곳도 있고 이주가 시작된 곳도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근처에 신축 매물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의 이주 수요까지도 증가하면서 그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매물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한 또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물건의 특징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현재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3, 6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이제 GTX A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2024년에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면서 와, 강남까지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굳이 강남에 살 필요 없이 연신내 역 위치에 거주를 하면서도 10분 내로 삼성역, 강남 주변을 인근을 다 직장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 편리한 교통 수혜를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연신내역 주변으로 해서 신전략 거점의 개발 수혜를 입기 때문에 역 주변의 생활 인프라나 그리고 상권 그리고 업무단지 주택 시설까지 모두 다 개편이 되면서 재개발이 될 이런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 수혜까지도 같이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 주변의 노후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주변의 생활 인프라가 달라지는 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까지도 아마 조금 더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연신내를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역 노후도에 따른 개발 압력이 높다라는 마지막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셨는데, 서울에서 이제 들어가면 연신내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삼송이 있어요. 예전에 삼송을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노후된 약간 쪽방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노후됐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네. 바로 삼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크게 진행이 되면서 삼송이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가시면 삼송지구가 예전의 삼송의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가 않아요. 엄청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고요. 뭐 스타필드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삼송이 웬만한 일산보다도 아파트 가격이 더 높습니다. 신축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게 노후된 지역이 훨씬 더 개발 압력이 높다라는 거를 연신내 바로 옆에 삼송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송은 개발이 됐고요. 이제 또 개발이 필요한 곳이 바로 옆에 연신내인 겁니다. 개발이 필요한 만큼 지금 개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좀 척척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곳이 연신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시세 살펴드릴게요. 연신내역 인근에 있고요.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는 전세 시 2억 2천만 원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를 활용을 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시에 1억 3천만 원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연신내의 신축 매물 만나보셨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신다면 026007번에 8339번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나보실 지역, 먼저 개요를 통해서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1호선 영등포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2020년 10월에 준공이 됐고요. 대지 면적은 18.52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5.21제곱미터,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 구조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6층 중에 2층 위치해 있고요. 현재 시세는 약 3억 3,500만 원, 그리고 전세가는 약 2억 5,500만 원, 그래서 실투자금은 전세 시에 8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워낙에 뭐 영등포 하면은 굉장히 입지 여건 좋은 걸로 유명한데요. 그곳에 매물에서 약간 1억 미만의 투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혹하는데요. 먼저 입지 여건부터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도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실게요. 1호선 또 KTX가 지나는 영등포역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등포역에서 1호선 KTX뿐만 아니라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뭐 영등포구청역 그리고 신도림역에서 2호선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2호선, 9호선 당산역,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 5호선 신길역, 또 9호선 여의도역까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 뭐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 주요 업무단지나 여러분들 이곳에서 주요 어떤 핵심 지역으로 출퇴근을 한다 아니면 이동을 한다 지하철로도 다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지만 일단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네. 영등포역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올림픽대로 그리고 올림픽대로에서 조금만 가면 강변북로를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인근으로는 뭐 양화대교,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를 넘어가면 또 이제 용산까지 넘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강대교까지 워낙에 많은 대교를 바로 옆에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2021년에 완공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네. 개발 호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텐데 일단 지금도 보시면 뭐 자차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하시든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데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완공이 됐을 때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추진 중인 곳은 약간 좀 굉장히 붐빕니다. 좀 많은 차량들이 몰리는 곳인데 지하화가 완공이 됐을 때 훨씬 더 그렇게 붐비는 느낌이 없어지고 그리고 차량 이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답답한 게 뻥 뚫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도심뿐만 아니라 합정, 공덕, 마포, 용산 그리고 강남, 마곡, 목포까지도 훨씬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큰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드렸고요. 네. 좀 자세한 입지 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KTX 영등포역 바로 건너편에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뭐 롯데백화점, 와. 롯데시네마까지 생활 편의 시설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병원도 마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만 건너가면 여의도 한강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공원뿐만 아니라 여의도공원 그리고 한강공원, 여의도 생강 생태공원까지 네. 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좀 보시면 저희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 매물이 위치한 곳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의 앞쪽들은 개발이 많이 됐죠. 보이시는 것처럼 몰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또 공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뒤편은 아직까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쪽보다 오히려 더 향후에 개발 여력이 더 높고요. 개발 압력이 더 높아서 변화가 더 있을 곳이 영등포역 뒤쪽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은 영등포에 투자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좀 개발이 많이 진행된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눈여겨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더 큰 변화를 기대를 하신다면 지금 매물 소개해드린 매물의 위치가 훨씬 더 투자 목적으로는 가치가 더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입지 여건 보면 바로 옆이 여의도입니다. 뭐 금융의 메카, 정치, 방송까지도 저희가 여의도에서 정말 많은 종사자들이 있는 이유죠. 네. 정치 좀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정치 관련 인구가 종사자가 약 4천 명이 넘어갑니다. 공공기관도 들어와 있고요. 방송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수가 거의 2만여 명입니다. 와우. 그런데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국제금융지구죠. 종사자가 4만 명이 넘어가고요. 총 550개, 약 55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이시나요? 주거지구는 굉장히 아래 가장 적게 표시된 부분이 주거지구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종사자 인구는 굉장히 많지만 주거지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아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의 희소성이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넘어왔을 때 영등포권요. 정말 뭐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5분 내로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매물까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의도에 근무하시는 이런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 바로 정말 가장 인접하게 손꼽히는 곳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등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네. 아니 너무 입지가 탄탄해서 네. 사실은 타임스퀘어 많이들 이용하시죠. 복합몰도 있고요. 백화점, 뭐 종합병원, 그 공원도 한강도 나들이 가실 수가 있고 또 색강공원도 따로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생활 인프라 잘 되어 있는 영등포인데 거기에다가 또 여의도와 인접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수만 명의 그 직장인 분들의 직주 수요를 품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다. 근데 그 영등포 안에서도 좀 귀한 매물이 될 수 있는 신축 매물이다 보니까 눈여겨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등포에 또 어떠한 개발 호재가 있을지 남아있을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큰 거는 2030 서울 플랜입니다. 서울시에서
여기를 3도심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을 하시는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서울 3도심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3도심을 더 핵심 축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양도성, 지금 강남은 굉장히 지금도 개발이 많이 돼 있고요. 그쵸. 지금도 굉장히 현대화돼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3도심 중에 가장 노후된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강남과 영등포를 떠올리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3도심으로 강남과 이제 나란히 강남, 한양도성이랑 나란히 하게 될 곳이 바로 영등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 그리고 한양도성 그리고 영등포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이 영등포의 위상이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역적인 가치가 그렇게 상승을 할 때 항상 그 가치와 따라가는 함께 상승하는 곳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가격도 그만큼 이제 향후에 계속해서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심으로 승격이 되면서 서울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지금 영등포 하면 여러분들 뭐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거는 생각을 하시지만 서울의 중심지가 영등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아마 그런데 향후에는 서울 중심지로 병모할 곳이 영등포이니만큼 정말 지역의 비포와 애프터가 정말 클 것.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저평가가 돼 있지만 향후에는 영등포를 저평가 지역이라고 평가하게 되는 사람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입지 여건을 보셨지만 여의도와 바로 맞닿아 있어요. 우리나라의 금융의 메카가 바로 여의도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금융의 메카로 꼽히지만 거기를 더더욱 육성을 해서 국제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도 있는 만큼 네. 지금 여의도와 영등포동에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다 완성이 되고 개발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일자리는 당연히 더더욱 늘어나겠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에서 정말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던 곳은 일자리가 계속해서 들어온 정말 많은 곳들을 보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뭐 마곡도 그렇고요, 상암도 그렇고요, 판교도 그렇고요. 그만큼 네. 영등포에도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상주 인구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 그리고 신안산선이 2024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영등포역에서 여의도역 지금도 굉장히 가깝게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신안산선이 개통이 됐을 때 한정거장만으로 와. 여의도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신안산선이 정말 큰 교통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네. 근데 뿐만 아니라 GTX 비노선까지도 받쳐주고 있어요. 어머, 그래서 교통 호재 여러분들 너무 생각하고 많네요. 계시는 네. 교통 호재, 정말 큰 교통 호재 GTX 신안산선이 모두 여의도를 영등포를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네. 교통 호재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노선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또 마석 송도 구간도 2027년 완공 예정. 그러니까 교통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철도가 하나만 깔리더라도 그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들썩입니다. 네. GTX 예정이라고만 해도 그 인근에 뭐 그동안 정말 많이 안 올랐던 일산이나 양주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걸 작년에 확인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GTX뿐만 아니라 신안산선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그 영등포역의 교통 프리미엄으로 인한 인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경험을 통해서도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영등포는 네. 개발 호재도 풍부하지만 교통 호재도 풍부하지만 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즐비해 있는 곳이에요. 와. 영등포역에 쪽방촌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쵸.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곳들을 재정비해서 이제 주거 지역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보면 되시는데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 지역 그리고 업무 시설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영등포동 가면은 여의도동의 배후 주거지 이렇게 좀 평가가 됐지만 이제는 그 내에 상업과 업무 시설을 다 갖추게 되는 자족 도시가 되는 만큼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주거 환경은 계속해서 개발로 인해서 변화하고 그 변화한다라는 게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인구 유입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고요. 영등포
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매물이 영등포역 바로 뒤편에 있기 때문에 영등포역 역세권 활성화의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입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고가차도 지하화가 완공이 앞두고 있고요. 철도 상부 입체 개발, 영등포역 남부권 역세권 강화라는 개발 호재들이 정말 즐비해 있는 곳이 이곳이고 이러한 호재들의 수혜를 바로 입을 만한 입지의 위치에 있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진짜 개발 호재가 너무 넘쳐나서 우리 효연 아나운서 굉장히 숨차셨을 네. 것 같아요. 네, 먼저 일단은 3도심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핵심 축의 역할을 해 나갈 영등포인데 거기에다가 신안산선 그리고 GTX 비노선의 개발 호재까지 교통 호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의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면서 유동 인구도 더욱 늘어날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영등포 쪽방촌에 대한 그 재정비 사업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영등포에는요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새로운 유동인구 넘쳐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영등포를 두고 앞으로 진짜 천지개벽할 거다. 정말 핫해질 거다. 그래서 더 그 높은 기대감으로 많이들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보실 텐데요. 일단은 보시기 전에 건물의 특징도 좀 갖고 있을 것 같아서 건물 특징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이 2020년 10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노후화된 곳이라서 생활하기 불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신축 매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매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총 6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방이 2개예요. 그리고 욕실, 주방. 다용도실의 구조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좀 영등포 하면은 따닥따닥 건물이 붙어 맞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 2층에서도 이 정도의 뷰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등포의 핵심 영등포역, 타임스퀘어까지도 여러분들의 이 2층에서도 뷰가 확보가 돼 있다라는 장점까지. 그러니까 조망권 확보는 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조망권도 참 좋고 이 영등포에서 정말 쪽방촌의 이미지를 떠올리셨다면은 좀 살기 어렵지 않을까, 노후되지 않을까, 시설 낙후되어 있지 않을까 계속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깔끔한 신축의 매물이기 때문에 더 희소가치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이걸로 진짜 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 3도심 중심지 중에 한 곳으로 변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의 변화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3도심, 영등포에 지금 저희가 알려드린 이 개발들이 다 완성이 됐을 때는 지금의 여의도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으실 정도로 변화가 클 곳이 영등포입니다. 역세권 그리고 주변의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영등포 전체적으로 개발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한 개발 정책들이 확실히 지금 정해져 있다라는 그러니까 확실한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요. 여의도의 대형 업무 배후 수요지입니다. 보시는 저희가 앞서서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드렸지만 여의도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직장인들의 수요를 다 흡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네, 너무나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넘쳐나는 영등포 지역 보고 계신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직은 좀 덜 올랐을까, 많이 올랐을까, 매매가 시세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격 정리해 볼게요. 네, 영등포동의 투룸 다세대주택이고요. 영등포역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매매가가 3억 3,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약 2억 5,500만 원,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8천만 원으로 1억이 안 되는 소액 투자로 이렇게 입지 여건 좋고요. 개발 호재가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는 영등포에 투자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매물에 대해서 내가 이 가격대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럼 나도 좀 자, 그러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고객님들의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대한 고민도 들어주시고 상세하게 상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전화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두 군데 만나보셨고요. 이제는 우리도 뉴요커가 되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미국의 또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아파트예요.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기대되시죠?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해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141 포스트 애비뉴 뉴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면적은 89.55제곱미터로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거실, 주방,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층수는 총 31층 중에 7층에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20억 9,80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대가는 월세 1,000만 원의 투자 수익을 누리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출이 한 5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실 때는 실투자 금액이 11억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뉴욕을 안 가봤기 때문에 자세한 입지 여건을 우리 은혜 아나운서인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입지 여건 어떤가요? 네, 뉴욕이라니 그 영화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많은 분들이 거닐고 조깅하고 그러니까요. 네, 뛰고 야경을 감상하던 와인 한 잔을 치얼스했던 그 뉴욕을 이제는 부동산 사이다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해외 물건이기 때문에 허투루 아무거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탄탄한데요. 미국 뉴욕 맨하탄에 어퍼 이스트 사이드라는 이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에게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부촌이에요. 부촌 중에서도 막 복잡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렇게 복닥복닥거리는 부촌이 아니고요. 굉장히 여유롭고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설해마을 같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입지를 해 있는데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매물의 위치를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자, 옆에 보시면 많이들 들어보셨죠? 미국의 대표적인 공원인 센트럴파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맨하탄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정말 금융의 메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까지 위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상복합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933.5제곱미터, 연 면적은 6,000평이 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용적률이 2,000%가 넘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1층까지 178세대 중에서 타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해서 원룸, 투룸, 쓰리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타입이라고 해서 뻥 뚫린 공간으로 사무용이나 주거용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구조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입지 여건 한번 살펴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센트럴파크가 1km 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보로 이용을 하시면 그냥 천천히 쓰적쓰적 걸어도 도보 14분이면 도착을 하는 거리에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리버라고 해서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는 공원을 끼고 있고 또 우측으로는 강을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의 그 거리도 500m밖에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왜 공원 있고 강 있는 한강이 맞아요. 네, 생각이 나는데 느낌. 한강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미국도. 네. 그래서 팍세권 하시는데 그 팍세권 플러스 강의 프리미엄까지 조망권까지 확보하실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교통 여건 얼마나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차 타고 멀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교통 여건까지 빵빵합니다. 네, 4호선, 5호선, 6호선 Q 라인까지 쿼드러플 역세권이에요. 기본적으로. 야.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오늘의 매물의 위치를 이렇게 별표로 저희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네. 자,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도보 1분 거리입니다. 네, 바로 앞에서 매물 위치에서 버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항을 또 생각을 해보신다면 JFK 국제공항이 있는데 미국인들이 가장 또 많이 이용하는 공항이기도 하죠. 차로 4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인천공항 이런 데 갈 때도 보통 1시간 잡으시잖아요. 그거보다 가까운 소요 시간을 확보를 했고요. 이 위치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미국 이주나 이런 쪽을 또 생각해 보신다면 교육시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왜 사실 네, 학군 그럼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학군이 탄탄한 곳은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우리나라 이야기냐?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학군 참 중요한데 우리 지금 교통도 좋은데 학군까지 좀 자세히 볼까요?
이 주변에요. 네. 효연 씨 그 학교가 28개가 있대요. 진짜 많죠. 네. 그 많은 것도 좋은데 그 중에서도 미국 탑 20에 뽑히는, 그러니까 20손가락 안에 드는 사립학교가 5개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 뉴욕대, 주립대, 파슨스 패션스쿨.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유명 대학들이 즐비하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를 꿈꾸시는 우리 아이들의 그 공부를 위해서 이주를 꿈꾸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함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촌이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자, 문화. 자, 구겐하임과 메트로폴리탄의 세계 유수의 그 미술관과 박물관을 도보권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동물원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거리. 북적한 명품 거리가 아니라 아주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명품 거리에서 쇼핑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블루밍데일즈라는 유명한 백화점까지 끼고 있는 입지 여건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 조금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계셨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공원 있고요, 한강 있고요, 그리고 교통 좋고요, 학군 좋고요, 그리고 또 문화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곳은 정말 핵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해 왔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곳이 강남, 반포 이쪽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곳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상승할 걸로, 왜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네. 그렇게 예상이 되는 만큼 입지와 뭐 호재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부촌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앞으로 여기에서 뭐 월세를 받으면서 차익까지 기대를 해보실 텐데 시세 차익을 좀 누려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탄한 또 개발 호재가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떠한 이슈들이 있어요? 개발 호재는 제가 아까 지하철 노선도를 말씀드릴 때 4호, 6호선하고 큐라인까지 해서 4개의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네. 버스 버스 정류장도 도보 1분 거리라고 교통이 굉장히 탄탄한데 여기에 지하철 노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T라인이라고 해서 네. 그러면 지하철 노선도만 5개를 활용하실 수가 지금은 있거든요. 4개인데 네, 현재는 5개로. 4개인데 네. 5개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통 수혜까지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발 호재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이번에는 건물 특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건물이요. 이렇게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잘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일단 코너의 건물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양쪽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이동이 편리하고 그리고 시야 확보가 좀 더 트여 있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1층에는 상가가 들어오고요. 로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와서 카페나 헬스장이나 뭐 수영장이나 키즈 카페 이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 목적인 3층부터 31층까지 이렇게 준비가 될 예정이고요. 자, 그다음 두구두구두구두구 여러분께 자 화려한 내부를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할까요? 짠, 넘어가 보시면 자, 영화 속 드라마에서 보셨던 호텔의 이미지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자,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고 모던한 감성으로 빌트인 풀옵션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평당의 그런 내장재 금액이 보통 이제 1,000만 원대부터 이렇게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자, 이곳은요. 평당 2,000만 원대의 고급 내장재를 확보를 해드렸고 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럭셔리함을 내가 그대로 누려보실 수가 있다는 거, 이 이미지와 비슷하게 누려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건물 특징에서 이제 가장 주목을 해보셔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네. 자, 맨하탄의 조망권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중층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센트럴파크 녹지 공간을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강도, 이스트 리버 강도 시야권을 확보가 됩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스러우시죠? 이게 지금 내 집에서 펼쳐지는 뷰가 실화인가요? 실화입니다. 야.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센트럴파크 거닐고 뭐 조깅하고 이것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심한 이런 시기에
집에서 그냥 공원을 즐기시고 강뷰를 즐기시고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야경도 끝내주거든요. 옆쪽을 보시면 밤에는 이렇게 시티뷰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쫙 펼쳐지기 때문에 네. 이때 그냥 맥주 한 잔, 딱 와인 한 잔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하겠네요. 네, 영화나 드라마를 네. 찍는 그 순간을 이제는 집에서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조망권 때문이라도 직접 이주를 하시지 않더라도 임대에 있어서 얼마나 이런 조경에 대한 그 야경에 대한 니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 뉴욕에 맞아요. 또 계신 분들이 워낙에 또 뭐라 그럴까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야경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네. 한강변에 맞아요. 아파트 입주할 때 한강이 보이는지 얼만큼 보이는지 내 방에서 조금 보이는지 아니면 한강 뷰가 펼쳐지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또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이제 뷰, 그 조망권의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또 생활 편의 시설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일단은요. 1층에 딱 들어서면 도어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을 딱 열어주시는 거죠. 호텔처럼. 그래서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그 고급 건물에만 계신다는 도어맨의 그 럭셔리한 대우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1층에는 상가도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멀리 나가지 않으셔도 카페나 식당, 간단한 소매점을 활용해서 쇼핑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커뮤니티 센터가 또 빵빵하게 잘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헬스장, 또 수영장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이들 케어를 위한 키즈 카페까지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도 뭐 밖으로 멀리 나가시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 간단한 것들은 대부분 해결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인프라를 누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 편의시설까지 참 보면 내부 구조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조망권까지 확보를 했고 생활 편의시설도 호텔급 편의시설이니만큼 임차 경쟁력이 정말 탄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공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임차 경쟁력이 탄탄할 만큼의 내부 구조가 되어 있나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서 그 부분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뉴욕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지금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소개해주는 이곳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누리게 되는지 어떤 장점 같은 거는 뭐가 있어요? 네, 아파트를 구매하시면요. 영주권이 따라옵니다. 네? 무슨 소리냐군요. 네. 네, 투자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택사항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이주를 꿈꾸고 계신다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편리한 그런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 미국 이주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쉽게 정착하실 수 있는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아파트만 구매하셔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게 오늘 매물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투자 가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개발후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컨드 애비뉴 지하철 연장에 대한 T 라인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도 총 5개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개발 호재까지 품고 있다는 거 간단히 짚어드리고 투자 가치 다음 보여드릴게요. EB5 프로그램 신상품에 대한 이렇게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세계적인 명문과 부호들이 주거를 하고 있는 유명한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쾌적해요. 그리고 향후에 프리미엄 형성까지도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민을 꿈꾸신다면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부동산 파트너와 그리고 로펌의 부동산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그런 이주적인 부분, 투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변 시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얼마나 좀 주변이 비싼가 부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지금 평균 가격대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콘도 가격을 한번 보시면 한화로 28억대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위치에 어퍼 이스트 사이드 이 위치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소형의 아파트의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또 아파트가 중소형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간 관계상 투자 포인트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주요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30% 가까이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영주권까지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키포인트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맨하탄 최고의 입지입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알찬 임대 수익을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규제를 회피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네, 시세는 20억 9,8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는 월세 매달 1,000만 원을 확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대출 활용 시 11억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3가지 매물 정보 확인해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